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보르도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는 32살 아폴린 디부아입니다. 창밖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또 다른 얼어붙은 아침이었죠. 포도원으로 나서면서 목에 스카프를 더 단단히 감았고 숨을 내쉴 때마다 공기 중에 작은 구름이 만들어졌어요. 포도나무 줄이 제 앞에 쭉 뻗어 있었는데 그 꼬인 가지들이 하얀 서리를 맞으며 슬프고 취약해 보였어요. 보르도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은 본 적이 없었어요. 제 32년 인생 동안 한 번도요. 이 포도나무들은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라고 얼어붙은 잎을 만지며 혼잣말을 했어요. 뒤부아 가문, 즉 제 가족은 이 땅에서 200년 넘게 일해왔어요. 이 포도나무들은 저에게 오랜 친구 같은 존재였죠. 줄 사이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등을 구부리고 식물들을 살펴보고 계셨어요. 익숙한 모자는 귀까지 내려 쓰고 계셨죠. 아빠, 그쪽으로 서둘러 가며 불렀어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은 더 추워진대요.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펴셨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세 겹의 두꺼운 옷을 입고도 추워 보이셨어요. 오늘은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어요. 이 포도나무들은 이런 추위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들 거야, 아폴린.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난방 시스템은 이미 최대한 작동하고 있어.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샤토 디부아 와인은 프랑스 전역에서 유명했지만 우리의 오래된 석조 건물들은 얼음 상자 같았어요. 오래된 난방 시스템은 악몽 같았죠. 일부 방은 너무 덥고 다른 방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최악은 비싼 연료를 많이 소모하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올리버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 남편을 생각하며 제안했어요. 그가 아이디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그저 흥하고 소리를 내셨어요. 저는 그 소리를 잘 알고 있었죠. 올리버는 영국 출신이었고 아빠는 프랑스 출신이었어요. 특히 프랑스가 아닌 곳의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전통이 항상 최고라고 믿으셨죠. 옛 방식이 이 포도원을 여러 세대 동안 살아남게 했지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올리버와 함께 타닥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았어요. 따뜻한 불빛이 그의 친절한 얼굴 위로 춤추는 동안 제 문제를 설명했어요. 추위가 우리 포도를 죽이고 있어요. 뜨거운 차 한 잔을 감싸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건물들이 냉동고처럼 되어서 직원들이 아프고 있어요. 하지만 아빠는 새로운 것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수세기 동안 같은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어 왔는데 왜 지금 바꾸냐고 하시죠. 올리버는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는데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표정이었죠.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있잖아요.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돌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난방 시스템에 대해 읽었는데 당신의 와이너리에 완벽할 수도 있어요. 한국이요? 저도 모르게 코를 찡그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와인 만드는 것에 대해 뭘 알겠어요? 그들은 와인 전통도 없잖아요.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약간 부끄러워졌어요. 올리버는 저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들이 당신처럼 와인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온돌 시스템은 2000년 넘게 사용되어 왔어요. 당신 가족이 와인을 만들어 온 것보다 더 오래됐죠. 저는 완전히 설득되지는 않았지만 절박했어요. 일기예보는 몇 주간의 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의 소중한 포도나무들이 고통받고 있었죠. 우리 직원들도 고통받고 있었고요. 변화가 두렵더라도 뭔가는 바뀌어야 했어요. 서리로 덮인 포도원에 반사된 달빛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어요. 제가 200년의 전통을 깨는 사람이 될까요? 때로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내일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화염이 침묵 속에서 타닥거렸어요. 저는 용감해져야 할 거예요. 샤토 디부아의 미래가 그것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얼어붙은 포도나무와 한국 난방 시스템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맴돌았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적어도 아빠와 대화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빠를 와인 저장고에서 찾았는데 오크통 사이를 천천히 움직이고 계셨어요.
이 지하실은 보통 와인을 숙성시키기에 완벽했죠. 시원하지만 춥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공기 중에 제 숨이 보였어요. 2023년 메를로가 고통받고 있어 아빠가 통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리셨어요. 이 온도는 완전히 잘못됐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빠, 올리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빠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는 눈썹이 이미 의심스럽게 올라가면서 쳐다보셨어요.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지?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에요. 한국에서 온 거예요. 아빠는 웃으셨고 그 소리가 돌벽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 그들이 와인에 대해 뭘 알겠어? 우리 가족은 한국이 지도에 표시되기도 전부터 이런 방법들을 완성해 왔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올리버가 말하길 이 시스템은 공기 대신 바닥을 데운대요. 열이 건물 전체에 고르게 퍼지고 적은 연료로도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된대요. 아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말도 안 돼. 우리는 프랑스 와인 제조업자야. 프랑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 아이디어가 필요 없어. 바로 그때 큰 충돌음이 저장고에 울려 퍼졌고 고통스러운 외침이 뒤따랐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아빠와 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본 후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어요. 우리는 앙드레, 우리의 수석 기술자이자 아빠의 오랜 친구를 돌계단 아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얼음에 미끄러졌어요. 앙드레가 발목을 잡으며 신음했어요. 이 구역의 히터가 완전히 작동을 멈췄어요. 계단을 덮고 있는 얇은 얼음층을 보며 걱정으로 제 속이 뒤틀렸어요. 이건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나중에 앙드레를 의사에게 데려간 후 다행히 부러지지는 않고 심한 염자였어요. 올리버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우리 셋째 아빠 그리고 올리버는 큰 부엌 테이블에 앉았어요. 이게 온돌이에요. 올리버가 화면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고대부터 이것을 사용해 왔어요. 그들은 집 한쪽 끝에 불을 피우고 뜨거운 공기가 굴뚝으로 올라가기 전에 돌바닥 아래 통로를 통해 이동해요. 돌들이 몇 시간 동안 열을 보존하여 적은 연료로도 전체 장소를 따뜻하게 유지하죠. 저는 아빠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아빠는 흥미롭게 사진들을 보고 계셨지만 입은 여전히 고집스러운 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와이너리 전체를 재건축할 순 없잖아. 아빠가 팔짱을 끼며 항의하셨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올리버가 다른 이미지로 클릭하며 말했어요. 이제는 연기 통로 대신 바닥 아래 물 파이프를 사용하는 현대적인 버전이 있어요. 김 박사라는 한국 엔지니어가 당신의 것과 같은 오래된 건물에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저는 갑자기 더 관심이 생겨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오래된 건물에서도 작동해요? 너무 많이 바꾸지 않고도? 올리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죠. 김 박사는 역사적인 구조물의 온도를 적용하는 전문가예요. 파이프는 얇고 최소한의 방해로 설치될 수 있어요. 아빠는 올리버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무 이상하고 너무 외국적이야. 그것은 우리 와이너리의 특성을 망칠 거야. 저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게 우리 포도나무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혹은 우리 직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제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날카로웠지만 도울 수 없었어요. 아빠는 제 어조에 놀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잠시 동안 저는 아빠의 눈에서 불확실함을 보았어요. 앙드레는 오늘 심각하게 다칠 뻔했어요. 저는 좀 더 부드럽게 계속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마리가 너무 심하게 기침해서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아빠.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들도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고 풍화된 손을 내려다 보셨어요.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부엌 창문을 통해 저는 하얀 눈송이들이 우리의 소중한 포도나무에 내려앉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각 눈송이는 우리 가족 유산에 대한 또 다른 작은 위협이었어요. 엄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언급에 아빠의 머리가 획 올라갔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실용적인 지혜는 여전히 우리 가족을 이끌었어요. 그녀는 말했을 거야. 아빠가 시작했다가 멈추셨어요. 긴 침묵 후에 아빠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녀는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을 거야. 적어도 들어봐야 한다고. 그건 동의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올리버의 시선을 잡아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부엌 테이블에서 논의한 후 일주일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온도는 더 떨어졌고 우리 문제는 더 악화되었어요. 저는 가장 취약한 포도나무들의 추가 보호막을 씌우고 매일 새로운 곳에서 고장나는 것 같은 오래된 난방 시스템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올리버가 김 박사가 우리 와이너리를 보기 위해 서울에서 직접 오기로 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어쩌면 듣지도 않을 고집센 프랑스 와인 제조업자를 위해 누군가 그렇게 수고를 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정말 오고 싶어 하세요? 제가 올리버에게 물었어요. 아빠는 아직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으셨는데요. 김 박사님은 도전을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올리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와이너리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온돌에 대한 첫눈의 일주일 후 저는 우리 진입로에 서서 택시가 샤토 디부아로 향하는 긴 자갈길을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양쪽의 포도원은 서리로 뒤덮여 설탕을 뿌린 것처럼 보였어요. 택시가 멈추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키가 작았고 깔끔한 회색 머리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눈친절하고 지적인과 따뜻한 미소였어요. 김 박사님, 우리 와이너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리버가 앞으로 나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울에서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박사는 살짝 허리를 숙였어요. 이렇게 유명한 와이너리를 방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기 건축물이 아름답네요. 그의 프랑스어는 좋았고 약간의 억양이 그의 말에 음악적인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의도하지 않고도 그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는 우리 뒤에서 몇 걸음 떨어져 서 계셨고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아빠가 모든 것을 판단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김 박사를 주요 건물로 안내했고 그는 즉시 큰 서류 가방에서 도면과 샘플들을 꺼냈어요. 남아있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호기심이 생겼어요. 와이너리의 상황은 절박해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날 아침 추위 때문에 3명의 직원이 더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고 밤사이 저장고에서 파이프가 얼어 터지면서 우리의 최고급 와인 한 배치가 망가졌어요. 한국에서는 김 박사가 테이블에 도면을 펼치며 설명했어요. 우리도 겨울이 매우 추워요. 하지만 우리 전통 가옥은 온돌 덕분에 아주 적은 연료로도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고 평평한 회색 돌을 꺼냈어요. 이걸 만져보세요. 그가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 아침 호텔에서 데웠는데 아직도 따뜻해요. 회의적으로 저는 돌을 받았고 바로 놀랐어요. 그것은 만지기에 기분 좋게 따뜻했고 부드러운 열이 제 차가운 손가락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몇 시간 전이었잖아요. 제가 손에서 돌을 돌리며 말했어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은 오랫동안 열을 보존해요. 그게 바로 온돌의 비밀이죠. 저는 그 돌을 아버지에게 건넸고 아버지는 마지못해 받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따뜻함을 느끼자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방식은 여러 세대 동안 효과가 있었어. 아빠가 돌을 내려놓으며 주장하셨어요. 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외국 기술을 믿어야 하지? 저는 김 박사가 아버지의 직설적인 태도에 기분 나빠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전통은 한국에서도 중요해요. 하지만 온돌 또한 전통입니다. 다만 당신의 전통이 아닐 뿐이죠. 때로는 서로 다른 전통을 결합할 때 최고의 해결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말한 방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올리버와 결혼한 것을 생각나게 했어요. 새롭고 강한 것을 만들어낸 프랑스와 영국 전통의 결합이었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실용적인 문제로 넘어가며 물었어요. 김 박사는 깔끔한 계산과 도표가 있는 더 많은 서류를 꺼냈어요. 설치는 처음에는 비쌀 것입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난방 비용이 많이 절약되어 단 3년 만에 본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온도는 와인에 완벽할 겁니다. 더 이상 뜨거운 지점이나 차가운 지점이 없어요. 저는 아빠를 흘끗 보았어요.
아빠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계셨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관심의 불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빠는 듣고 계셨어요. 정말로 듣고 계셨어요. 아마도 한 건물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을 포착하며 제안했어요. 가장 작은 저장실 같은 데서요. 아빠는 저를 보시더니 김 박사를 보고 테이블 위의 도면을 보셨어요. 아빠는 깊은 숨을 들이쉬셨어요. 한 방만 아빠가 마침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테스트로. 김 박사의 얼굴이 미소로 밝아졌고 올리버는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것은 단지 작은 첫 걸음이었지만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밖에서는 겨울 햇살이 잠시 구름을 뚫고 비쳐 우리의 얼어붙은 포도원에 빗줄기를 보냈어요. 저는 그것을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어요. 테스트룸의 온도 측정 값을 확인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연속 사흘밤 동안 다른 방들의 절반 연료만 사용하면서도 완벽하게 따뜻함을 유지했어요. 안에 있는 와인통들은 어떤 변동 없이 이상적인 온도를 유지했어요.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직원들이 그 방에서 휴식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핑계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기침을 하던 마리는 그곳에서 단 1시간만 있었는데도 가슴이 더 나아졌다고 말했어요. 우리 일반 난방과는 달라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따뜻함이 아래에서부터 오는데 어떻게든 더 건강하게 느껴져요. 저는 아빠와 함께 방을 점검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아빠에게 반복했어요. 아빠는 와인통 중 하나에 손을 대고 온도를 확인하셨어요. 작은 방 하나에는 효과가 있군. 아빠가 마지못해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와이너리 전체라고?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때 우리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던 김 박사가 모든 것을 바꾸는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는 고대 사찰부터 현대 박물관까지 많은 건물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해요. 온도를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빠가 즉시 그 생각을 일축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한국까지 여행한다고? 불가능해. 우리는 와이너리를 운영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것은 잠시 침묵 후에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게 최선일 거야. 아빠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큰 변화를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이 볼 필요가 있어. 2주 후 저는 여전히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면서 한국 서울의 택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올리버 앙드레이 그리고 저는 함께 긴 여행을 했어요. 프랑스와는 너무 달라요. 공항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속삭였어요. 도시는 구름에 닿는 초현대적인 유리. 마천루와 우아하게 곡선진 지붕을 가진 전통 건물들이 흥미롭게 섞여 있었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새로운 것이 있었어요. 김 박사는 우리가 한옥, 즉 전통 한국 가옥에 머물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 건물과 곡선기와 지붕으로 들어갈 때 그는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부탁했어요. 한국 가정에서는 항상 신발을 벗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또한 발로 온도를 느끼고 싶으실 거예요. 호기심에 저는 부츠를 벗고 양말을 신은 채로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저는 즉시 숨을 들이켰어요.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은 기분 좋게 따뜻했어요. 뜨겁지 않고 제 피부에 여름 햇살처럼 부드럽게 따뜻했어요. 이건 놀라워 아빠가 인정하셨고 저는 아빠가 아이처럼 따뜻한 표면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 집이 수백 년 전에 지어졌다고 하셨나요? 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난방 시스템은 개선되었지만 기본 설계는 수세기 전과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낮은 테이블 주위의 방석에 앉아 전통 한국 식사를 즐겼어요. 테이블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음식들의 작은 그릇들로 가득했어요. 다채롭고 향기로우며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죠.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김 박사는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어요. 온돌은 원래 요리에 사용되는 불로 데워졌어요. 그가 태블릿으로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래서 같은 연료로 음식도 요리하고 집도 되었죠. 매우 효율적이에요. 저는 비빔밥이라는 것을 한 숟가락 시도해 보았어요. 밥, 채소 그리고 소고기에 매운 소스가 섞인 음식이었죠. 그 맛은 제 혀 위에서 춤을 추었어요.
프랑스 요리와는 다르지만 절대적으로 맛있었어요. 아빠는 매운 발효 배추인 김치를 시도하고 계셨어요. 첫 입에 아빠의 눈이 커지셨고 재빨리 물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 한 입 더 드셨어요. 한국인들은 분명히 영리한 사람들이야. 아빠가 매운맛으로 약간 상기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이 음식은 맛있고 이 바닥은 겨울에 이렇게 편안하게 따뜻했던 적이 없어.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업데이트된 온돌 시스템을 사용하는 현대 건물들을 방문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대 한국 유물을 보관하는 박물관이었어요. 우아한 회색 머리를 한 여성 큐레이터는 균일한 난방이 어떻게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물들을 보호하는지 설명했어요. 와인과 똑같네요. 제가 소리내어 깨달았어요. 우리 와인도 온도가 너무 오르내릴 때 영향을 받아요. 큐레이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천년된 고문서든 좋은 와인이든 보존을 위해서는 안정성이 필수적이죠. 저는 주에 깊게 듣고 있는 아빠를 바라봤어요. 이 여행 동안 아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우리가 따뜻한 한옥으로 돌아올 때마다 아빠는 더 편안해 보였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 우리는 김 박사와 그의 가족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의 아내는 전통 요리를 준비했고 그의 아이들은 프랑스와 우리 포도원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했어요. 다음 날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아빠는 일어서서 축배를 들었어요. 김 박사님, 아빠가 진정한 감정으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의 아이디어에 대해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의 온돌은 훌륭해요. 우리 와이너리 전체에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시겠어요? 김 박사의 얼굴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넓은 미소로 밝아졌어요. 영광이겠습니다. 그가 살짝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때로는 최고의 전통이란 우리가 단순히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주요 저장고 한가운데 서서 이 순간을 완전히 느끼기 위해 눈을 감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6개월이 지났고 샤토 디부아는 완전히 변모했어요. 온돌 난방 시스템이 이제 와이너리의 모든 바닥 아래로 흐르고 있었는데 마치 부드러운 수호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했어요. 눈을 뜨고 저는 우리 직원들이 더 이상 추위에 구부정하게 움직이거나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와인통 사이를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마리의 기침은 몇 주 전에 사라졌어요. 앙드레는 완전히 치유된 발목으로 쉽게 움직였고 더 이상 얼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빠가 제 옆으로 걸어와 우리의 최신 빈티지 통에 손을 얹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아빠가 작은 미소와 함께 머리를 흔들며 인정하셨어요. 한국의 아이디어가 프랑스 와인 제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온돌 시스템이 우리 와이너리를 구했어. 저는 겨우 6개월 전 아빠의 고집을 기억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난방 이상의 것을 많이 배웠어요. 제가 말했어요. 김 박사님이 보여주셨던 발효 기술 기억하세요? 그것들이 우리 화이트 와인을 엄청나게 개선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온돌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한국의 온도 조절 접근법이 우리의 난방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본 후 우리는 다른 한국 혁신에도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김 박사는 우리를 한국 발효 전문가들에게 소개해 주셨고 그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프랑스 방식과 결합했을 때 흥미로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우리의 최신 화이트 와인은 이미 2개의 지역상을, 심사위원들은 독특하게 신선한 프로필과 예상치 못한 복잡성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 비밀이 지구 반대편에서 왔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죠. 가장 좋은 부분은 아빠가 벽에 있는 온도계를 확인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료 비용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거야. 우리는 돈도 절약하고 동시에 환경도 돕고 있어. 이 지역의 다른 와이너리들도 우리의 성공을 알아챘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아빠처럼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비용 절감과 와인 품질 향상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온돌 시스템을 보러 왔어요. 몇몇은 이미 자신들의 것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올리버가 클립보드를 들고 우리에게 합류했어요. 다음 주에 프랑스 전역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한국 기술이 전통 프랑스 와이너리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잡지사가 올 예정이에요. 아빠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흥분으로 눈을 반짝이며 웃으셨어요. 시음회에서 김치를 제공할 거야. 김 박사는 그것이 우리의 새 화이트 와인과 아름답게 어울린다고 하더라. 저는 그들과 함께 와이너리를 걸으며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지만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놀라워했어요. 건물들은 여전히 디부아 와인 제조업자들의 여러 세대를 품어온 똑같이 아름다운 오래된 돌들이었어요. 하지만 내부는 따뜻하고 효율적이며 미래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새 겨울의 첫눈이 밖에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앙드레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시음실에 모였어요. 온돌 바닥 덕분에 방은 완벽하게 따뜻했어요. 아무도 추가 옷을 입거나 낡은 히터 근처에 앉을 필요가 없었어요. 긴 오크 테이블 위에는 프랑스와 한국 요리를 결합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비프 부르기뇽 옆에 불고기, 신선한 바게트 옆에 찐밥, 그리고 아빠가 파리의 한국 시장에서 특별 주문한 여러 종류의 김치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테이블 끝에 서서 우리의 수상 화이트 와인잔을 들고 계셨어요. 촛불이 황금빛 액체를 비추어 빛나게 했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아빠의 목소리가 따뜻한 방의 모든 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배운 교훈은 최고의 전통은 변화를 받아들일 때를 아는 것이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고 저는 우리 발 아래의 따뜻함과 일치하는 내면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우리 와이너리는 이제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창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를 넘어보고 한국의 지혜를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의지 덕분이었죠. 김 박사는 저녁 식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에게 새 와인의 첫 케이스를 보냈어요. 저는 그가 서울에서 아마도 가족과 함께 그것을 나누며 대륙을 가로지르는 우리 문화 간의 다리를 형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밖에서 눈이 조용히 내리는 동안 저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연결이 각자의 최고 전통을 공유하여 함께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면서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치 우리 발 아래의 온돌처럼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인 프랑스와 한국 사이의 우정은 샤토 디부아의 토대의 일부가 되었어요.